예, 저도 보겠습니다. 이 구조주의 책이 4권이나 있어서 예, 이 책으로 돌아와서 흐름도 보고 또 구체적으로 조금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게 제가 오늘 할 사람이 푸코, 레비스트로스, 데리다인데 여기는 락강 AI가 이렇게 조금 꾸며서 해 줬어요. 그 당시에 그려 놓은 사파인데 요거를 조금 응용을 했습니다. 음. 정신분석에 영향을 받은 사상가는 누구인가? 구조주의가 이게 한 20-30 년간 그냥 유럽을 막 휩쓸어 가지고 대인기를, 지금 아이돌보다 더 했을 거예요. 아마 유럽 전체를 마치 강타한 수준의, 지금 우리 BTS인가? 뭐 그거보다 못하지 않은 수준의 인기를,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때 정신분석의 영향력이 엄청났거든요. 그래 갖고 학문들이 부상하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어요. 근데 왜 이때 정신분석이 등장해 갖고 이다지도 환호를 받고 영향을 끼쳤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정신분석을 공부하지 않으면 현대인이 아니에요. 지성인이 아니야. 철학을 하든 신학을 하든 사회학을 하든 정신분석을 기저에 까는 게, 풍조가 생긴 게 요때부터거든요. 그럼 그 정신분석이 뭐간데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지금까지 그러는가. 이제 영향받은 사상가들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아는 얘기지만 조금 반복해야 우리가 숙지가 돼요. 그 이 구조주의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 제가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김씨 집에 인제 뭐 막내딸, 넷째 막내딸로 태어났다 그랬을 때 제가 김씨 누구누구 무슨 집안의 막내딸이라는 거는 이 가계도의 역사와 그 마을의 체계, 그 나라에서 있는 뭐 가족 체계, 그리고 또 언어의 시스템,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이 총체가 돼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것들이 뭉쳐져서 외현으로 드러난 게 김씨 집 넷째 딸 김 누구누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있게 하는 기저에 흐르는 무의식적인 그 체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때까지는 유행했던, 이전에는 그냥 외현이었어요. 외현, 보여지는 거 가지고 분석하고 보여지는 거 가지고 3차원 가지고 했다면, 요때 구조주의는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무의식을 가지고 보이는 걸 판단하는 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구조주의는 그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무의식적 그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무의식적 시스템이 너를 만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너를 만든 거지, 너 개인의 뭐 자발성, 욕망, 감정 이런 게 너를 만든 게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구조주의인데, 그래서 나중에 구조주의가 망해버리죠. 주체를 무시해가지고 주체와 개인의 욕망과 감성을 싹 빼버려가지고 나중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상이 등장했느냐? 1, 2차 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이 세계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어. 왜냐하면 1, 2차 대전 이전이 근대잖아요. 근대에는 합리적 이성이 최고의 주창이었어요. 근대는 인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인간 중심적 사고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를,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거에 전부 다 이렇게 집중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합리적 이성이 작동하던 근대에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세계가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그래갖고 요 중세 이전에는 신본주의, 이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해. 그러다가 근대에는 아니야, 신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지배해서 인본주의로 왔다가 요때 1, 2차 대전 이후에 구조주의 등장했다 한번 지나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인간 중심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생태 중심, 이 세계 전체가 중심이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게 요때가 계기입니다. 이 흐름을 아시겠죠? 신본, 인본, 포스트, 인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스트, 근대를 넘어선 합리적 이성이 다 박살이 난 이후에 해체된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 서구 합리주의에 실망한 자들이 그거 아니잖아? 합리주의 했는데 왜 세계가 망해? 그러면서 허무주의와 한계의 사상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인간은 참 위대한 게 저기 쓰레기통 속에서도 다이아몬드를 찾고 그 진흙탕 속에서도 또 육지 그 단단한 발디딜 곳을 찾아내는 아주 한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이때 어떤 절망에 빠지냐면 인간이 인본주의였으니까요.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옳다. 그러고서 막 한 거거든. 그랬더니 인간이 집단적이거나 개인적으로 역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뭔가 한계를 느낀 데서 오는 무능력과 무력감을 굉장히 느껴요. 그럼 사람들이 그동안의 방법이 먹히지 않았으면 그동안 보지 않던 걸 봐야 되겠죠. 그동안 이성을 봤으면 이성 갖고 안 돼. 그럼 뭘 봐야 돼? 이성 뒤에 비합리적인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신분석이 등장을 하고 무의식적 상징 체계니 하면서 열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주의가 그래 우리가 안 보던 거 이 무의식적 체계를 보자 해갖고 사람들이 어머 그리고 굉장히 명료하게 이론을 해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한 겁니다. 오 저거는 명료하고 해법이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의식적 전략이 채택되면서 이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지식들이 싹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 예를 들면 그 저기 옛날 저기 우리 그 요 이전 시대에는 왕이나 요런 위에 있는 그 권력가들만이 1%의 권력가들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다 그 성밖의 존재들, 핫바리들이었는데 이 핫바리들이 소위 소외자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일깨워지면서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소위 민중이 힘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조주의는 오래된 가치들, 전통을 싹 배제하고 찬양하는 대신에 억압되어 왔던 것들을 지나치게 중시했다. 왜냐하면 멸망했으니까 이제 지나치게 막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지고 소위 저기 소외된 것들을 막 끌어다가 이제 그때부터 학문화하고 토론하기 시작한 거. 이거를 담론화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도 사람 축에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서민들 일반인들 소외자들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도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맨 왕들 나오고 왕자들 나오고 영주들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됐죠 지금은. 그래서 정신분석이 사실은 무의식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요때 정신분석의 분석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런 사상들이 지하에 숨어있던 사상들이 앞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담론화됐는데 첫 번째는 레비스트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야생의 사고, 신화학 뭐 이런 거 쓰고 이제 친족의 구조 이런 거 써서 구조주의의 대히트를 친 사람이 레비스트로스예요. 대히트를 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들의 그 막연하고 타성적인 사고를 막 이렇게 탁 이렇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어떤 선생님이 했던 미셸 푸코 놀랍죠. 우리한테 하여튼 그 정신에 이렇게 확 충격을 준 사람이고요. 이것도 정신분석에 다 영향을 받았어요. 자크 데리다. 모든 걸 그냥 별 모든 걸 다 해체해 가지고 근본을 다시 보게 하는 해체의 대왕 데리다 보겠습니다. 크게 네, 보겠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인류학을 가지고 무의식적 구조를 적용해서 아주 새로운 해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비스트로스가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을 차용하는데 이 사람은 상징적 무의식을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레비스트로스가 정의하는 무의식은 정신분석은 개인분석이거든요. 개인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내밀하게 개인의 정감, 개인의 역사성, 원장면 파고 파서 태어날 때 네가 태어날 때 어땠냐 하면서 하는 그런 역사성을 보는 건데 요런 게 아니라 그중에서 무의식만 따와. 무의식만 따오는데 개인의 정감이나 역사성은 빼고 요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사회 집단 행동에 있는 무의식으로 이렇게 차용을 합니다. 소위 용이 얘기한 집단 무의식.
근데 여기는 사회적 집단 행동 속에 있는 무의식을 그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저기 박근혜 대통령 내쫓을 때는 촛불로 행동을 했고,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탄핵할 때는 빛의 혁명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사회전 집단 행동, 이 촛불을 들거나 빛을 이제 빛을 들고 반짝이거나 하는 거는 박근혜나 윤석열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무의식적 어떤 것을 연결한 게 촛불이고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 빛을 들게 하고 무언가 촛불을 들게 했던 거는 그 사람 박근혜나 윤석열 자체가 아니고 무언가를 무의식적으로 연결된 고리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빛이랑 촛불. 그래서 이런 집단 행동 속에 있는 무의식, 개인적으로 나는 촛불이 좋아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 속에서 촛불, 빛이라는 공통 분모를 찾아내진 거예요. 그래서 공시태, 아까 얘기했죠. 소시리의 공시태를 가져온다. 그 얘기는 이런 역사성이나 개인의 감정을 배제하고 지금 공적으로 주어진 거,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성,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지금 왜 이게 이렇게 활발하고 앞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될 거, 이거 싹 빼고 역사를 이때부터 배제하기 시작해갖고 나중에 구조주의가 망한 원인이 돼요. 우리가 역사를 배제하면은 껍데기잖아, 껍데기. 한 개인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이 누구네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태어날 때 환경은 어떻고, 어떤 감정이 있었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고, 어떤 좋은 경험이 있었는가를 봐야 맥락,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개인을 파악하는데 역사를 싹 빼버렸어. 그래서 굉장히 하트하고 놀랍기는 한데 뭔가 단절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레비스트로스가. 그래서 무의식적 구조를 푸는 열쇠로 언어 법칙을 가져와. 언어. 아까 언어 얘기 오늘 잔뜩 들었죠? 언어를 가지고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화학, 나중에 언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이디푸스도 요 언어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이런 틀을 가져옵니다. 요 얘기가 참 재밌어요. 친족의 기본 구조 해가지고 저도 이게 굉장히 놀랍고 저한테 굉장히 눈을 번쩍 뜨게 했던 건데, 근친상간 금지에 대한 요 이론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렇게 충격을 줬어요. 우리는 보통 근친상간 금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은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양심의 가책이 된다. 지금도 근친상간 하면은 굉장히 가장 내밀한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부분인 거죠. 실제로 이런 영화도 많아요. 근친상간 관련한 실질적인. 근데 여기서 근친상간, 근친 결혼이 금지된 이유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회에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가족끼리 결혼해 가지고는 안 될 뭔가가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회가 존속해야 하는데 꼭 필요한. 예를 들면 그 사회관계로 봐야지 요걸 개인의 양심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기 마가렛 미드가 분석을 했었는데, 만약에 식구끼리 결혼해. 우리 집식에 저기 오빠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뭐 언니도 있고 한데, 만약에 식구끼리 남매가 결혼을 하면 가족들이 재생산과 확대가 안 일어나잖아. 식구끼리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사회적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들여와야 식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물도 들어오고,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교환의 의미로서 사회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내 여동생, 내 딸을 다른 집에 주고 다른 집에를 내가 들여왔을 때가 훨씬 생산적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계약 체계다. 계약 체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친족 관계는 일종의 언어다. 의사소통의 한 가지인데, 예를 들면 시족이나 혈통 가족들 사이에 여자들이 외부 혼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언어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식구끼리 하면은 같은 언어, 같은 비, 같은 음식, 같은 문화를 접하니까 자기들끼리 계속 그 안에서 고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끼리 요 사람 데리고 북클럽,
천년만년하면 아름답고 돈독해지고 굉장히 깊어질 줄 알죠. 근데 나중에 질려 가지고 여기서 다 썩어 나자빠져. 외부물도 들이고 새로운 저기도 영입해서 강사도 키워내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식구끼리 하면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외부에 보내서 혼인시키면서 문화를 이쪽에서 저쪽 문화, 언어가 전달되는 거지. 그리고 여자들이 가가지고 살림하고 어떤 메시지를 통하는 거죠. 김씨 집에 있던 여자가 이씨 집에 가서 새로운 문화적 접속도 일어나고 가족이 언어가 돌아다시 낱말들이 서로 규합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듯이 여자들이 다니면서 낱말 대신 여자가 돌아다닌다 이런 말을 리케르가 합니다. 그래서 언어나 친족은 같은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의문론이라는 게 뭐냐면 의문론에서 비읍하고 풀, 비읍과 풀 때문에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 되듯이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결합하는 거에 따라서 그 집의 친족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언어처럼 본 거예요. 그래서 의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론. 요거는 제가 요번에 이해를 했어. 예전엔 도대체 의문론적인 게 친족 구조에 적용했다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렇게 한번 할 때마다 조금씩 배워갑니다. 중요한 건 사회관계를 토대를 이루는 교환 가치인 것이지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분친을 하면 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신이 고른 거예요. 정신이 썩는 거야. 그 나물에 그 밥. 그래서 그래서 이성과의 결혼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이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같은 동성끼리는 굉장히 편안하거든. 근데 이성하고 결혼하면 이질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헤쳐나가서 나중에 화합을 이뤄내는 데는 굉장한 고양이 필요해요. 변증법이 굉장히 강고한 변증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성과의 결혼이 건강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야생적 사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야생적 사고하면 원시적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야생적 사고에서 대표적인 게 토템이에요. 토템이라는 게 부족마다 우리 부족은 뭐 여기 보니까 요 경희대학교는 독수리가 그 상징 동물이더만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저기야. 이게 토템이야. 원시 부족들은 우리 부족은 호랑이가 상징이야. 뭐 저기가 또 독수리 맞죠? 여기 올 때 독수리 본 것 같은데? 그죠? 경희대 상징이 독수리 아니야? 독수리가 아니고, 독수리는 오래된가? 그렇다. 여기 새가 그려져 있었는데, 연세대가 독수리고, 여기 경희대 올 때 담장에 뭐 새 그려 있던데? 사자? 아이고, 미안합니다. 난 또 그 독수리 그림 보고서, 맞아. 그러니까 경희대는 사자가 상징이란 말이야. 이게 원시식으로 보면 이게 토템이야. 토템이라는 건 우리 부족을 지켜주는 동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현대까지 사자로 내려온 건데 사자 자체가 아니라 경희대가 사자 자체를 끌어온 게 아니고 사자라는 상징적 힘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원시인들이 무식해서 그냥 호랑이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의미를 가져온 거예요. 의미.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게 야생적 사고야. 오히려 신화적인 사고와 감각절들과 기호들 속에 의미 해석을 해내는 이런 야생적 사고가 훨씬 과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의 공헌은 원시 부족들이 결코 미개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그냥 문화적 차이만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예를 또 합니다. 그 샤머니즘적 행위. 그리고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이제 원시 부족을 연구했으니까 거기서 샤머니즘적 우리나라도 무당 지금도 텔레비전에도 나오죠. 무당들이 굿하고 칼 위에서 막 이렇게 춤추고 하는 이런 샤머니즘적 행위가 사실은 정신 분석에서 방출 행위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신 분석 시간에 외상적인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말해봐. 끊임없이 100번, 1000번 말해봐. 들어줄게. 하는 거나 이 무당이 막 이렇게 춤추면서 방울 흔들면서 약간 이렇게 정신이 혼연이 돼가지고
귀신을 부르는 거나 같은 행위라고 이런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가를 현대의 샤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레비 스트로스가 이런 것도 얘기를 했어요. 푸코는 지난주에 이거 아주 잘 얘기를 했었는데, 푸코가 많은 걸 했지만 푸코의 핵심은 몸을 가지고 다뤘어요. 몸, 총체성을 인식하려면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인간의 몸이다. 푸코가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정신분석에서 제가 자주 얘기했죠. 교수님이 처음에 저희들 그룹을 형성하고 너희들이 첫 번째 할 것이 신체 공감이야. 아까 그 정선중 교수님이 발표한 거에도 정서성 나왔죠. 이 정서성이 감정과 충동이 드러나는 게 몸입니다. 몸. 그래서 우리가 의식도 없고, 그리고 뭐 이건 지성의 능력하고도 상관없이 우리는 몸으로는 모든 걸 다 느껴요. 그래서 몸속에는 무의식이 들어있다. 그래서 푸코의 훌륭한 점은 몸을 연구한 거에 있어요. 몸을 가지고 방대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생체 권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딴 사람들이 쓴 거긴 해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권력자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담론화하고 이용하는지 그거를 해놓은 거예요. 이건 대단하죠. 몸을 가지고 그 정신분석이 몸을 시작으로 해서 증상을 시작으로 해서 개인을 분석하고 치료했다면, 푸코는 사회에서 몸을 갖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생체 권력이라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권력 장치의 중심이 있다. 지난번에 봤죠. 처음에 시작은 인간들을 감금을 하기 시작해. 이거 어마어마해. 푸코 거 읽으면은요, 굉장히 사료가 놀라워요. 사람들 그 거렁뱅이, 거지, 광인 같은 사람들을 17세기쯤인가 18세기쯤에 사람들을 모아서 가둬놓기 시작해. 개, 돼지. 우리 예전에 개랑 돼지들, 개 말고 돼지나 뭐 이런 것들 막 우리에다 가뒀죠. 그것처럼 이 불황자들을 가두기 시작해. 그게 대감금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가두기 시작한 게 이제 이 감옥, 그리고 학교, 군대, 병원의 시스템의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감금으로 이 사회를 조절하고 다스리는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했어. 유럽에서 이게 됐죠. 처음에는 문둥병자를 가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문둥병자를 가두느라고 공간을 지어놨는데 거기가 싹 비니까 그 다음에는 불황자들을 가두기 시작했고, 불황자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들을 가두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현대에 이게 발달이 된 거예요. 지금은 병원에 가장 많이 해 있는 게 노인분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이 감금의 형태, 몸을 가지고 감금하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 진단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을 연구한 사람이 푸코예요. 그래서 오늘날 병원 시스템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되고 권력화되었는지를 싹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 있네요. 예. 그래서 19세기 초에 나타나는 인간은 탈역사화된다. 그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 2번을 거쳐 가지고 인간들이 이 역사에서 이렇게 배제돼 가지고 공간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탈역사화된다는 건 역사성을 빼고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코는 과학들의 무의식을 찾아 떠난다. 프로이트가 개인의 무의식을 발견을 했다면, 레비스트로스가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면, 푸코는 과학들의 무의식, 여기서 과학들의 무의식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뭐 임상의학, 생물학, 언어학, 경제학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 무의식을 찾아가는 그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코가 연구한 이런 과학들의 무의식을 찾아 나선 것들이 인본주의의 미망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아시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 여기서 인본주의 미망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중세 이전 신본주의, 신중심주의 사고에서 근대의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서 인제는 인간중심에서 깨어져서 포스트 인본주의 넘어가는 해체적 인본주의로 깨어나게 한 대표적인 인식을 하게 한 사람이 푸코였다는 거예요. 푸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두 주자. 야, 이 역사성을 파헤쳐 갖고 그 사료를 가지고 한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대략 감이 오시죠? 지금도 막 주체 막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건 고답적 사고야.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헤매이고 있고 고립돼 있고 이런 게 이런 시대적 흐름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왜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유명한 개념 있죠.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을 이렇게 내놨는데 에피스테메가 뭐냐면은 지금 이 사회에 갖고 있는 인식 구조, 인식 방식 이걸 에피스테메라고 그래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에피스테메가 아니라 인식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올라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인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들이 뭉쳐가지고 사실은 올라오는 게 에피스테메예요. 무의식적인 것들이 뭉쳐서. 푸코는 지식을 성립시키는 다양한 단계들에서 탐구해야 될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그리트가 헤겔의 휴일이라는 그 우산을 그렸는데 헤겔주의 이런 거 안 돼. 다 절대 지식 없고 절대 진리 이런 거 없어. 이제 다 깨졌어. 그거 믿던 시대에는 이미 깨졌어. 그럼 뭐가 존재하느냐? 우리가 탐구하고 끄집어 올려서 담론들만 있다. 이 얘기는 정신분석이 위대하면 담론에서 배제된 것들, 억압된 것들, 정신병적인 것들, 증상들, 허접해갖고 우리가 피하는 것들, 감정 중에서도 부정감정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 올려갖고 그거를 담론화, 그건 학문화 시켰다는 얘기예요.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연구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절대 진리니까 이거를 전부 우리 따라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가 그때 엄청나게 데모가 많았었거든요. 신촌에서도 87년 그 노태우 정권 때 노태우 물러나게 한 그 전국 대학교들이 다 뭉쳐서 데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신촌 거리에 이렇게 꽉 차게 몰려나갔던 군중들 그런 것들을 그때는 절대 진리가 있었지. 왜냐하면 타파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는 뭘 붙잡고 이렇게 으쌰으쌰 할 거냐.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를 붙잡아 줄 절대 진리 같은 걸 사람들은 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꼭 집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허해. 예를 들면 제가 차륵 교실을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나 성인이나 아이들한테 차륵을 나눠주고 그것도 나눠주지 않아요. 뛰다가 필요한 만큼 써. 그렇게 하면 처음에 가만히 얼굴을 쳐다봐요. 저기 뭐 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요런 것들을 사람들은 소위 뭔가 지시해 주고 절대적인 거를 근거를 제시해 주기를 원해. 그래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서 못 하겠는데 첫 번째 반응이 첫 시간에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생각 안 나면 그냥 있어도 되고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해 봐 하고 놔두면 나중에는 자기 손으로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가르쳐 주고 진리라고 있는 것들을 꼭 집어서 얘기해 주고 그냥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기를 원해.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예요. 오히려 그래서 공허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찾기는 너무 힘들고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붙잡고 가야 할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절대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이제 사이비에도 가고 강력한 교주적 주장을 하는데 빨려드는 이유가 이 공허 때문인 거예요. 이런 식의 꼭 집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요런 역할을 한 게 과학적 무의식을 확 열어 제낀 게 이제 푸코고요. 그다음에 데리다. 데리다는 해체의 대왕입니다. 해체하면은 근데 해체를 하고 하면 우리 다 알죠. 뭐를 이렇게 다 이렇게 찢어 놓는 걸 해체라고 그러죠.
데리다가 찢어 놓는데 선수예요. 그리고 분석을 할 때 정말 기가 막히게 단어 하나를 딱 찾아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하이데거를 분석하는데, 하이데거 그 단어 하나를 딱 찾아 가지고, 나중에 책이 있어요. 그 단어 하나 찾아 가지고 그 단어를 몇 번 썼고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쓰고 앞뒤 문맥은 어떻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뭐뭐다 하고 하는 분석이 정말 놀라울 정도의 분석을 했는데, 데리다 때문에 구조주의가 타격을 입은 데 1등 선수였다고 그래요. 구조주의가 사실은 멸망해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역사성을 끊어 놓는데 역사성이 없는데 어떻게 유지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신 분석하다 보면 저기 모친 사례, 뭐 아버지 죽이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죽이기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겁니다. 뛰어넘기. 진짜 사례가 아니고 단절이 아닙니다. 제 해석인데, 여기서는 이제 데리다는 해체, 구조주의의 막판에 가장 그 구조주의 해체를 해체하는 데 가속도를 준 아주 첫 번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해체는 뭐냐면, 이게 인제 지금 마그리트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거는 사과가 아니다." 인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과인데 사과가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이요?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이게 사과가 아니야?" 왜 사과잖아요. 근데 "진짜 사과는 아니잖아?" 인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가지고 기존 관념을 계속 깨는 거예요. "나 저기 우리 아내 사랑해." 그럼 "넌 사랑만 하냐?" 그럼 "아니, 아니 물론 가끔은 미워도 하지." 그럼 "미워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기존의 관념을 계속 빼버리면서 끄트머리 물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 가지고 그랬더니 텅 비면은 거기다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거든. 그래 놓으니까, 그래서 인제 뭐 락강도 뭐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게 만들고 영도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 내가 넣고 싶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체의 전략은 결국 아무것도 말할 게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말하게 해 주는 계략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다 빼고 빼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때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 이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영도, 텅 빈 주체,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전에 김미영 교수님이 몇 주 전에 무보다 못한 얘기 했었죠. 무보다 못한 게 뭐냐면은, 제가 태어나 봤더니 김씨 집에 넷째쯤 막내딸이 어느 마을에 살고 어떠어떠한 이미 뭔가 저한테 잔뜩 씌워진 게 있어. 그러면 나는 내 순수한 주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빼보는 거야 한번. 내 김씨 집 빼봐, 막내딸 빼봐, 엄마 뭐 쌍과부집 딸이 빼봐, 우리 동네 이름 빼요, 대한민국 빼요, 내 학력 빼, 뭐 모든 걸 다 빼면 나중에 내 조건이라고 외부에서 붙여 놓은 것들이 딱 없어지고 나면 네 거를 그때, 그럼 나는 뭐지? 그러면 그때 고요한 가운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뭔가가 있겠죠. 이제 아주 극단적인 얘기인데, 빼놓고 나면 네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아주 극진보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론으로서, 그래서 데리다가 이 해체 전략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어요. "다 빼고 너 뭐가 남니? 너는 뭐가 있니?"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데리다가 플라톤으로부터는 파르마콘, 루소로부터는 대리보충, 말라르메로부터는 결합이라는 이멘 용어를 차용하는데, 왜 이 용어를 쓰냐면, 파르마콘은 플라톤이 쓴 건 약이면서 독인 게 파르마콘이에요. 그러면서 이 중도적인 거, 선도 악도 아니고 약이면서 독이고 선이면서 악인 거. 우리도 한 인간 안에 제 안에도 선이면서 제 자체가 악이기도 하고, 저기 또 약이기만 하면서 독이 있는 그런 요소가 저한테도 다 있어요. 제 안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개념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대리보충, 대리보충은 뭐냐면은, 우리가 꽝 대신 닭 있죠. 꽝이 있어야 되는데 꽝은 비싸고 귀하거든. 꽝 없으면 닭이라도 그렇지만 닭이 있는 게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대리보충은 그렇다고 마이너스거나 나쁜 건 아니야. 최선이 아니어서 차선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얘기들을 중도적 개념들을 계속 가져와요. 이면은 찾아봤더니 뭐 처녀성과 결합이라고 그랬더니 혼자 있는 건 처녀죠. 아직 때묻지 않고 그건 굉장히 구별된 자야. 근데 결합은 결혼한 사람은 결합된 거잖아. 이건 때묻고 세속화됐어. 오염됐어. 그러면은 결혼했으면 나쁘고 처녀로 있으면 좋은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차용해다가 해체의 도구로 쓴다. 기존 관념을 깨는 거예요. 예전엔 남자들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불과 우리 부모 세대까지 그 관념이 있었잖아. 처녀가 아니면 무슨 큰일 나는지. 지금은 그런 개념 없어졌죠. 이게 다 해체가 된 거야, 해체. 그런 개념들, 고정관념. 그래서 안과 박. 예전에 안은 고귀한 거, 구애한 거 성한 사람들 하죠. 안은 귀한 거, 좋은 거, 훌륭한 거로 돼 있었고 밖은 성 밖의 사람들, 배제된 자들, 쫓겨난 자들 이런 것처럼 그런 소외된 걸 구분했었어요. 안과 밖이. 그래 요런 구분을 이렇게 확 말소해 버려. 베리다가 해체를 시켜 전부 다. 야 좋은 게 어디 있고 나쁜 게 어디 있어?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어? 어떤 게 높은 거고 어떤 게 핫질인 거야? 요런 거를 싹 다 공격 해체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거 글쓰기라는 걸로 요거는 그라마톨로지 또 따로 어마어마한 책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무한으로 열려지는 정자의 분출로 대차로 떠나는 것이다. 이 단어 정자의 분출. 정자는 수백억 말이잖아요. 생명력이 이렇게 막 분출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어공주. 근데 이거 이렇게 바꿔 놨죠. 놀랍지 않아요? 이런 게 해체야, 이런 게. 마그리트가 요번 요 구조주 이론에 굉장히 그림이 딱 어울리더라고. 아이 깜짝 놀라잖아요. 세상에 다리가 물고기로 돼야 되는데 이게 해체시켜 놓은 거야. 이걸 바꿔 가지고 앙카박 위아래를 바꿔 가지고 사람들에게 괴기함, 이질감, 새로운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 장소만 바꿨을 뿐인데. 네 요런 겁니다. 그래서 흔적, 차연, 저장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 뒤에 보겠습니다. 차연이라는 단어를 갖다 써. 이거는 정신분석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면 차연은 디퍼런스가 다른이잖아요. 근데 딥에 랑세 갖고 E를 A로 바꿔. 여기를 디퍼 ENC인데 A로 바꾸면서 E를 A로 바꿔도 단어 저기 발음은 똑같지? 그러면서 차이를 만들고 시간을 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차연 개념은 프로이트가 원장면, 락강으로 보면 S1 주인기표, 너의 핵심 신념, 무의식적 신념 체계를 찾아갈 때 처음부터 거기로 못 가요. S 한 100쯤 환유 법칙이죠. 100서부터 99, 98, 50, 30, 20 계속 찾아가는 그 차이가 있으면서 나중에 저기 S1 주인기표, 무의식적 중심기표, 중심기표를 찾아가는 이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차연이라고 그래요. 차연은 이 주인기표를 찾아가는 여정,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그 핵심 소망을 알기도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나의 핵심 병리를 찾아가는 과정도 이걸 겪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차연이라는 개념으로 정신분석의 그 원장면 개념과 같은 갖다가 요거 갖다가 인제 해체를 시작합니다. 계속 이 시간 차이를 두고서. 여기에서 그래서 또 흔적 개념이 나오는데 뭐냐면 정신분석에서 이게 증상 개념이에요, 증상. 삭제한 것.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북클럽을 요 시간에 오느라고 나머지 많은 것들이 삭제했다는 거는 부득이하게 나한테서 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간에 내가 뭐 내 아내도 빼놓고 예를 들면 뭐 집에 뭐 누구도 놓고 하면 이거는 다 삭제했다 그래, 이거를. 이 북클럽 하나를 참여하느라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들을 나중에 삭제한 것들이 흔적을 가지고 증상으로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것들을 흔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계속 살펴보는 게 요게 이제 차연 과정이에요. 차연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정신분석하고 거의 똑같죠. 뭐 아까 뭐 저희 주에서 바람피는 얘기를 했는데 바람핀 것도 그 원인까지 규명하려면은 바람 저기 원래 저기 유전이어서 폈대더라 이거 갖고는 답이 안 나와. 왜 그 원인을 진짜 바람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가려면 수없이
여기에서 유전도 하나 들어가고 또 뭣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해서 수십 개 찾으면 그 원인이 거의 가깝게 나오죠. 그게 흔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기 헨델과 그레텔에서 그 그레텔이 이렇게 빵 조각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거 찾아서 나중에 돌아가는 것처럼 그게 흔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흔적, 증상, 사건 이런 것들은 저희가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그게 있어야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이제 아까 원장면 프로이트가 끊임없이 호소하는 것은 글쓰기, 그림 문자, 뭐 그림 수수께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라마톨로지는 이제 문자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문자가 음성을 보다 더 원천적이다. 그래서 원문자, 그라마톨로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에트리티루, 에크리 아니 에크리가 아니 에크리도 다 비슷한 적인데 까먹었어. 그래서 문자를 가지고 이제 연구한 게 그라마톨로지인데 원래는 이 문자가 먼저였는데 음성 중심의 그 소리가 권력을 가지면서 문자를 싹 배제해 버렸다. 그러면서 연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림 이미지가 더 먼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프로이트의 원장면하고 같이 개념이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 부분인데 부하 신세의 한 세대가 자신들의 정치인적 혼란을 진정시키지만 1, 2차 대전에서 이 온 지구가 파괴되었을 때 이 지구를 어쨌든 살려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의 파열된 마음을 결집시키고 진정시켜주고 모아줘야 할 때 구조주의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가지고 혼란을 진정시키고 질서는 잡았어. 근데 그러고 봤더니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자신들의 이제 그랬더니 이제 다시 길을 잃어버려서 다시 추스려 가지고 본래 사회가 지닌 가치들과 화해할 준비를 한다. 이게 한번 멸망 시대를 한번 20-30년 확 휩쓸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화해 준비를 한다. 구조주의는 어차피 멸망했어요. 구조주의자들이 희한하게 비슷한 시기에 자살하고 정신병원에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이런 식으로 다 싹 거의 몰살하다시피 했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다 죽었어. 거의 같은 시기에.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정신분석이 필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모든 죽음은 자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죽어야겠다고 생각해야 죽어요. 근데 한꺼번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단체로 죽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희망이 없을 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만한 가치를 못 찾았을 때 사람들은 자살해 버리거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단체로 죽은 이유는 조금 정신분석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조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들이 한 사회에 기여는 했지만 이제 몰살이 됐어. 왜냐하면 미래가 없었거든. 교수님이 이런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 전통이 95%에 새 것이 5%가 붙었을 때 기존의 것에 내 거 하나 살짝 5% 붙어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다. 우리가 논문 쓸 때도 내 이론은 내 이론 하나 증명하려고 온갖 논문들 다 뒤져 가지고 여기도 이런 거 얘기했고 이런 것도 얘기했고 하면서 95%의 자료를 가지고 내 거 5%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논문이요. 95% 새로운 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큰일 나. 정신병이요. 근데 여기는 과거를 완벽하게 다 단절해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멘붕 공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론도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도 여기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뭐야 그 신천지를 뭐라고 사이비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사람들을 죽음으로밖에 갈 길이 죽음 길밖에 없어. 그건 진정한 희망이 아니거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호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주의가 멸망한 거야. 전통을 다 무시했기 때문에 잡을 끈을 놓쳤어. 우리가 아무리 의급해도 끈 하나 남겨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끈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근데 여기는 완전히 끈을 걷어 버렸어. 그래서 이제 진정시켰지만 본인들은 망해 버렸어. 그야말로 망했어. 그렇지만
세상에 사람은 많죠. 또 그 화해와 새로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파괴돼야 새로운 게 건설된다고 또 화해를 준비하는 또 새로운 대화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구조주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것. 구조주의자들이 단체로 싹 이렇게 인제 죽음을 맞이하고 실제 구조주의도 쇠퇴해 버리고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이 탄생해. 저는 인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희가 요새 생각해 보잖아. 지구 온난화에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혼돈이. 그래 갖고 실제로 화성에 지구인들이 이사 갈 곳을 진짜로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나사에서. 그건 교수님이 해 주신 얘기야. 저는 못 믿는데 교수님 말은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그 영화에도 보면은 이 쓰레기 더미인 지구 그런 영화 무지 많잖아. 걔 뭐야 걔 쓰레기 그 만화 걔가 누구야? 네모나한테 혼자 쓰레기 관리하면서 살고 있는 그 만화 영화 있었는데 생각 안 나? 하여튼 지구는 쓰레기로 되고 요 위성에다가 인제 사람들이 살고 그런 영화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있어 봐. 무슨 얘기하려고 내가 이거 한 건데? 가지를 얘기하다가 본류를 까먹었네. 아 이런 영화도 보고 그러면은 '아 나 때까지는 괜찮겠지. 근데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알 게 뭐야. 지들이 해법을 찾든지 못 찾으면 뭐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끝까지 사실은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살아온 거를 보면은 사람들은 저기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고 사막에서도 뭐 저기 물을 찾아내고 사막에서도 생명이 살듯이 그래서 근데 인간의 이런 모진 생명성을 저는 믿어요. 물론 거의 일부 직전으로 막 죽을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참 제가 감동받았는데 그 어떤 선생님이 인제 구원에 대해서 이게 깨달아서 한 단어는 굉장히 깊이 울려요. 그 선생님 주제가 믿음이었거든. '아 믿음을 진짜로 가졌구나.' 그러면 믿어야 구원이 오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선생님 주제가 믿음이었어 오랫동안. '아 이제는 믿음이 진짜 구원에까지 이르는 경지에 도달했구나.' 속으로 감동했습니다. 저희 이 안에서 예 오늘 아주 진심으로. 그래서 오랫동안 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역사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똥기저귀 차고 이런 거 다 봐야 돼. 그래야 그 깊은 그냥 그 찌지고 볶은 애정 요게 삶입니다. 그래서 구조주의가 이렇게 해서 싹 죽었지만 죽었다고 다 죽나? 또 살아나는 자가 있지.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이 탄생을 했는데 그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불안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은 확신이 필요했어. '살 수 있어. 갈 수 있어. 괜찮아. 무조건 살아.' 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것만 확신이 아니라 책임의 윤리가 필요하다. 책임질 게 한 거지 우리가 정신 저기 상담에서도 너무 혼란이 심한 환자가 오면 자꾸 그 확신을 줘요. "괜찮아. 선생님 훌륭해. 아이 왜 안 돼. 되지. 봐봐 얼마나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 긍정해 주고 아까 그랬죠. 계속 긍정해 줘 보니까 아우 힘들더라.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라. 이제 애지간히 먹혔나 봐요. 그럼 쪼끔 빼도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막 확신을 줘. 그러다가 진정이 되면 확신을 빼고 쪼끔씩 훈련도 시키고 그래요. 갈등도 이제 좀 가져오고 책임의 윤리, 책임의 문제로 더 큰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조주의도 과정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요번에 또 본 게 요번에 제가 하는 주제가 정서성이거든. 왜 그걸로 답을 찾았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게 되네요. 교수님이 해 놓은 거 논문을 계속 보면서 '아 답은 정서성의 원리에 있어. 답은 지성을 하는 이유도 이성을 강구하게 하는 충동을 살리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것도 생각이 지성을 늘리는 거죠. 그걸 통합하는 게 정서성이에요. 그래서 지성이 아무리 데리다는 나중에 이게 좀 사람이 이상해졌어. 너무 해체 전략으로 가니까 감성이 없어 데리다가. 사람이 그냥 세상에 해체는 그냥 귀신같이 하는데 나중에 좀 이상해졌어. 그건 정서성이 없어서 그래. 정서가 고갈되면 안 돼. 여기가 지금 딴 거는 몰라도 정서성은 좋잖아요. 그래야 공부도 잘 돼. 왜냐하면 감정이 붙어야 감정이 요 기름칠 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끄트머리 4 권에 나오는 대화주의가 해법인데 대화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정서성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아우 말이 안 통해.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감정으로 공감을 해야 돼. 정신분석에서 기초는 공감이 기본이요. 공감이 기본. 그건 공감은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로 하는 거고 신체의 핵심은 또 감정은 신체하고 직결돼 있어. 무의식하고도 직결돼 있고. 그래서 정서성은 신체로 구현되고 그거는 정서적 공감이 있을 때만 대화가 가능해요. 대화를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안 통하는 사람은 없어. 내가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대화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정서성이 해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요새 또 공부를 또 했더니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